현재 해외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 속의 이 남자. 말하는 모습이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데 I can't get it off. I have this turtle in here somewhere. 이 남자는 바로 백투더퓨처의 주인공이었던 마이클 폭스입니다. 세계적인 히트작을 내고도 영화계에서 사라진 이 남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이클 폭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작은 키입니다. 남자치고 작은 정도가 아니라 또래 여자들보다도 훨씬 작았죠. 유년 시절 친동생과 함께 밖에서 놀 때면 3살 터울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쌍둥이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3살 차이가 난다고 하면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찍은 이 사진을 보면 옆에 있는 또래의 남자들보다도 훨씬 작은 것은 물론 앞줄에 앉아있는 여자들보다도 덩치가 훨씬 작다는 게 보입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이 차이가 더욱 벌어지게 되는데 그 누구 옆에 서더라도 도저히 또래로 보이질 않았죠. 아마도 노안의 절정이라고 불리는 드웨인 존슨과 한자리에 있었다면 어른과 아이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덩치가 워낙 작다 보니 그에게 몹쓸 짓을 하는 무리들도 있었는데 사물함에 들어가기 딱 좋은 사이즈라며 그 안으로 우겨넣기도 하고 그를 바로 앞에 두고서도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며 일부러 두리번거리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사춘기의 청소년에게 이런 경험은 분명 엄청난 상처였을 겁니다. 그러나 마이클에게는 생존을 위한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죽지 않는 낙천적인 성격이죠.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타격감 제로의 의연함과 여유로움을 보인 것은 물론 때로는 본인이 돌아서서 자신의 작은 키에 대해 자학 개그를 하며 괴롭히는 애들마저 웃음이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처럼 어느새 그는 호감형 인기인으로 거듭났죠. 교우관계에 안정감이 생기자 그는 간절히 꿈꿔왔던 한 가지를 행동에 옮기기로 하는데 바로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이었습니다. 또래 여자들보다도 한참 작다 보니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자신을 남자로서 봐주는 이가 없었고 이러다간 캐나다 고교 생활의 꽃이라고 할 만한 졸업 댄스 파티에 파트너도 없이 혼자 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남녀 성비가 1대9에 가깝다는 방과 후 활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연극부였죠. 연극부는 소문 그 이상이었습니다. 남자가 자기 혼자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마이클은 여자들 앞에서 자신의 주특기인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매력을 내세우며 망했습니다. 여자들은 그를 동생처럼 그저 귀여워할 뿐이었죠. 심지어 연극부에서 맡는 역할조차 멋있는 남자 역할은 오히려 여자들이 연기하고 작은 키로 인해 자신은 동화 속 난쟁이나 아이 역할만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연극부 활동을 열심히 하며 어떻게든 여자들에게 어필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여자들이 아닌 한 남자의 시선을 사로잡게 되는데 바로 연극부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극부 선생님이 한 신문지를 들고 오더니 너한테 딱 맞는 오디션 공고가 떴다며 꼭 한번 가보라고 등을 떠밀었죠. 이 공고에는 12살 아이 모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은 고등학생인데 12살이 웬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선생님은 너만큼 똑똑한 12살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다라며 겉모습은 12살인데 뇌는 16살이니 너는 무조건 붙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마이클을 본 오디션 담당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고 이렇게 해서 그는 캐나다 TV 드라마의 주연급으로 전격 캐스팅이 됩니다. 이 드라마는 레오 앤 미라는 시트콤이었습니다. Jamie, Leo, Solo, Emilio, Marco, Gabriel. 집 없이 요트에서 살게 된 삼촌과 조카의 좌충우돌 일상을 다룬 시트콤입니다. 마이클은 이 드라마로 꽤 큰 주목을 받았는데 시청자들은 익살스러운 초딩을 연기한 마이클이 실제로는 고등학생인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드라마를 촬영하던 어느 날 제작진은 마이클에게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요즘 제대로 된 아역을 못 구해서 안달이라며 네가 가면 분명히 먹힐 거라고 그에게 할리우드로 한번 가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바람이 잔뜩 들어간 마이클은 집으로 달려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할리우드로 가고 싶다며 부모님을 졸랐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그에게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이왕 나무꾼이 되려면 넓은 숲속으로 가야겠지.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직접 태우고 미국 할리우드로 향했고 몇 주간 아들과 함께 머물며 각종 오디션을 보러 다녔습니다. 아들이 곧바로 몇몇 배역들을 따내는 걸 목격하자 아버지는 안심하고 그를 두고 떠났죠. 그런데 아버지 없이 혼자서 지내게 되자 마이클에게는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돈이었죠. 출연료를 받으면 혼자 생활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에이전트는 수수료, 홍보비, 변호사비 등 각종 경비들을 차감하고 주었고 그의 소중히 남은 돈은 식비를 충당하기에도 버거웠습니다. 이 시기 그는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일회용 잼이나 소스들을 잔뜩 가져와 푸석푸석한 식빵에 대충 발라먹으며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하루는 한 식당에서 오픈 기념으로 젤리를 나눠준 적이 있었는데 마이클은 그날 몇 시간마다 옷을 갈아입고 가서는 다른 사람인 척 젤리를 여러 번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비록 생활은 어려웠지만 독보적인 동안이었던 그는 여러 드라마에 얼굴을 비출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 비중 없는 역할인데다가 무엇보다도 남는 게 없는 허덕
끄덕이는 생활이 이어지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건설 현장 감독으로 일하던 친형 밑에서 공사장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고 출연한 한 드라마가 그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데 패밀리 타이즈라는 코미디 시트콤이었습니다. 여기서 22살의 나이로 17살 고등학생을 연기했죠. 이 시트콤의 독특한 촬영 방식은 그가 꿈을 펼치기에 최고의 무대가 되어줬습니다. 촬영장의 관객들을 초대해 관객들을 앞에 두고 라이브 공연을 펼치듯 촬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본에 국한되지 않고 배우들이 애드립으로 연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학창시절 때부터 남들 웃기는 순발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던 마이클은 각종 애드립으로 관객들의 배꼽을 잡게 만들었고 심지어 쉬는 시간에조차 관객에게 다가가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그야말로 촬영장의 호감 덩어리였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제작진은 그의 스타성을 확신했고 그의 비중을 파격적으로 대폭 늘려주게 됩니다. 원래 기획대로라면 그는 조연, 그의 부모님 역할이 주연인 시트콤이었지만 오히려 마이클이 중심이 되도록 각본을 싸그리 바꿨죠. 다른 배우들에게도 무조건 마이클의 애드립에 다 맞추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시트콤은 매회 6천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보았고 장장 6년이나 이어지며 국민 시트콤으로서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게 됩니다. 훗날 알려진 재밌는 사실이 있다면 마이클의 출연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방송국 사장이 극구 반대했다는 것이죠. 상대 여자 배역들보다도 작은 키가 마음에 안 들었던 사장은 마이클을 해고하고 대체자를 찾으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이때 방송국 사장이 했던 말은 유머 감각은 있지만 도시락 가방에 새겨질 만한 스타성은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사장을 끝내 설득한 건 시트콤 감독이었죠. 이때 감독은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사를 단 2줄만 줘도 관객을 5번 웃게 만드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무조건 이 아이를 쓰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장은 끝내 고집을 꺾고 마이클의 출연을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앙금이 남았던 것인지 마이클은 훗날 상상을 초월한 복수를 하게 되는데 때는 그가 전국구 스타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사장은 마이클 폭스로부터 한 택배를 받게 되었죠. 택배를 열어보니 웬 도시락통이 있었습니다. 도시락통에는 대문짝만하게 새겨진 마이클의 얼굴이 있었고 사진 옆에는 그의 친필 사인과 함께 까마귀까지 넣어보내려다가 참았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마이클이 여기서 까마귀를 언급한 이유는 영어로 까마귀를 먹다는 표현이 굴욕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클답게 재치 있는 복수를 한 셈이죠.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 사장은 이 도시락통을 일부러 사무실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올 때마다 이 도시락통을 보며 두 번 다시 사람을 잘못 보지 말자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마이클의 도시락통 못지않은 신박한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희 채널의 스폰서 노드VPN을 소개합니다. 저번 달에 많이 구매해주신 덕분에 또 노드VPN 측에서 제작비를 지원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신 제품이니만큼 이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저의 최애 시리즈 블랙미러를 시청할 때 노드VPN을 이용했는데요. 국내에는 해외보다 새 시즌 공개일이 2주나 늦게 잡혀있던 상황이라 오매불만 기다려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노드VPN을 써서 미국 서버로 접속해 남들보다 2주나 먼저 시청할 수 있었죠. 이렇듯 VPN은 국내에 막혀있는 서비스의 제한을 없애주어 한국에서의 결제를 막아놓은 해외 쇼핑 사이트, 해외 게임 서버 등 인터넷으로 즐길 거리가 더 풍성해집니다. 작년에 타임즈에선 올해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노드VPN을 꼽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속도에 있어서는 최상위권으로 입증된 VPN이며 각종 보안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 속도 테스트에서 노드VPN이 1위를 차지한 바 있죠. 한 달에 몇천원 수준으로 가성비 갑인데다가 30일 내 전액 환불을 보장해드리기 때문에 고민되신다면 30일 동안 써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 저희 링크로 들어가 구매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추가 할인율이 적용되며 추가로 무료 기간까지 더 얹어드립니다. 더보기에 링크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패밀리 타이즈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시기 마이클은 믿을 수 없는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E.T. 인디아나 존스로 세계적인 거장 반열에 오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를 신작 영화에 캐스팅하려 한다는 것이었죠. 사실 마이클도 패밀리 타이즈의 인기에 힘입어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적이 있긴 했었지만 웬 늑대 인간이 농구를 하는 괴상한 영화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하는 영화라니 이보다 더 매력적일 순 없었죠. 그러나 문제는 타이밍. 이 시기 마이클은 패밀리 타이즈의 시즌3를 한창 촬영하던 시기였고 스티븐 스필버그는 방송국에 직접 연락해 마이클의 스케줄을 빼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방송국 입장에서는 간판 스타인 마이클을 뺀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이 모든 사정을 알게 된 마이클은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리는데 동시에 두 곳에서 촬영을 하며 지옥의 스케줄을 소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는 패밀리
페밀리타이즈에 촬영을 하고 저녁 7시부터 해 뜨기 직전까지는 영화를 촬영했죠. 거의 2달간 하루에 한두 시간만 누워서 잘 뿐이었고 중간중간 쪽잠으로 겨우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독 밤에 촬영한 장면이 많은 이 영화는 바로 그의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전설의 영화 백투더퓨처입니다. 시간여행물의 바이블이 된 작품이며 총 3편에 걸쳐서 짜임새 있는 전개로 호평을 받았죠. 1편만 해도 제작비의 20배를 벌어들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80년대를 기준으로 예측해본 2010년대를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연료로서 사용한다든지 그 외에도 사이즈 조절이 자유롭게 되는 옷, 젊음을 되찾아주는 회춘 성형수술 등 2023년인 현재까지도 상용화되지 못한 기술이 등장하죠. 반면 실제로 미래 예측에 성공한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 AR이라고 불리는 증강현실 기술이 등장하며 드론 촬영, 무인 상점, 지문 결제 시스템 등은 현대사회에서 꽤 흔한 모습이 됐죠.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화제가 되었던 건 마이클이 타고 다닌 이 호버보드입니다.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 스케이트보드라는 컨셉은 80년대 당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죠. 지면과의 자력을 이용해 부양한다는 원리이기 때문에 물 위에서만큼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꽤나 구체적인 설정의 물건이었습니다. 마이클의 익살스러운 표정과 더불어 호버보드 추격신은 이 영화의 명장면이 되었죠. 그리고 이로부터 30년 후 영화 속 기술을 그대로 구현한 물건이 실제 세상에 공개되는데 마이클과 더불어 백투더퓨처의 주역이던 크리스토퍼 로이드를 섭외한 이 광고는 실제로 사람들이 쉬어나는 장면까지 보여줬습니다. 상상만 해도 흥분되던 기술이 드디어 상용화될 거라는 생각에 미국에선 난리가 났죠. 그러나 실상은 돈을 노린 감쪽 같은 사기극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 창립자로 나온 사람은 사업가가 아니라 전문 배우였으며 안 보이는 케이블이나 편집 기술을 이용해 실제처럼 보이게 한 것이었죠. 결국 호버보드 출시는 그렇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렇듯 먼 훗날에 사기극을 만들어낼 정도로 백투더퓨처가 남긴 유산은 어마어마했고 마이클이 연기한 호감형 주인공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처음 방송국으로부터 마이클의 스케줄을 빼달라는 걸 거절당했을 때 백투더퓨처 제작사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에릭 스톨츠라는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그러나 촬영이 이어질수록 자꾸만 마이클 폭스의 특유의 코믹한 연기가 아른거렸고 결국 에릭 스톨츠를 주연으로 절반이 넘게 촬영을 마쳤음에도 여태까지의 촬영본을 전면 폐기하고 방송국 측에게 재차 부탁해 마이클이 투잡을 뛰는 걸 허락받은 것이었죠. 마이클은 특유의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재촬영을 후회하지 않게 해줬고 이 영화로 그는 시간을 여행하는 자동차 들로리안과 함께 시대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기는 원치 않는 관심까지 끌어들이는 법. 마이클은 어느 날 뜻하지 않는 연문설의 중심이 되며 장안의 화제가 됩니다. 상대는 패밀리타이즈 시즌4에서 상대 역으로 나왔던 배우였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사귀는 것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았죠. 시트콤 속 케미가 워낙 좋다 보니 돌게 된 소문인데 기자들의 질문이 끊이질 않자 마이클은 배우에게 상대 역과 실제로 사귀냐고 묻는 건 너무 진부한 질문 아니냐며 질문하는 기자들을 무안하게 했죠. 그리고 마이클은 보란듯이 그 상대 역과 결혼했습니다. 실제로 사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도 시트콤 속에서 워낙 잘 어울렸던 이 둘을 축복해줬고 반려자까지 얻은 마이클은 더욱더 인생의 최전성기를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일도 사랑도 모두 이룬 이 꿈만 같은 시점에 마이클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백투더퓨처를 촬영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훗날 명장면으로 남은 이 기타씬을 촬영할 때였죠. 10대 시절 록스타를 꿈꿨을 정도로 기타 실력이 출중했던 마이클은 직접 기타를 연주하며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타줄을 튕기던 어느 순간 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은 것 같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당시만 해도 워낙 오랜만에 기타를 치니 적응을 못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마이클은 침대에서 자신에게 심상치 않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침잠에서 깬 그가 햇빛을 가리려 손등을 눈앞에 들어올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 눈앞에서 나방이 날아다니듯 파르르한 움직임이 느껴졌죠. 벌레라고 생각해 쫓으려고 한 그는 허공에 손을 휘저었는데 그 순간 파르르하게 떨리던 정체를 알고는 화들짝 놀랐죠. 자신의 새끼손가락이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멋대로 까딱거리고 있었죠. 며칠간 증상이 이어지자 마이클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10년 안에 일을 못하시게 될 겁니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죠. 병명은 파킨슨병, 몸이 서서히 굳어져가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완치가 불가능한 데다가 보통 노인들에게 생기는 병이니만큼 마이클은 도무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의사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 나이가 20대인 거 알지 않느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며 몇 번이나 되물었다.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백투더퓨처로 최전성기를 맞이한 그에게 이 타이밍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게다가 인생은 어쩜 이리도 더 잔혹해질 수 있는지 파킨슨병 판정을 받은 그의 마이클은 하루아침에 아버지마저 심장마비로 잃게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 범벅으로 아버지의 관을 부둥켜 하는 마이클은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절규했습니다. 이날 이후 마이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웃음을 잃었고 잠에 들어야 유일하게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술에 취해 잠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자수성가로 슈퍼스타의 꿈을 이제 막 이룬 시점에 건강과 가족을 잃는다는 건 맨정신으로 버티기 힘든 현실이었죠. 무엇보다도 가장 괴로웠던 건 10년 안에 몸이 굳어져 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불치병 앞에선 그렇게나 위대해 보였던 돈조차 아무 소용없었죠. 이런 그의 버팀목은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은 가족 외에는 아무에게도 병을 알리지 않았는데 마이클의 병을 처음 알게 된 아내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당신만을 사랑해 라고 말하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함께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며 씩씩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이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도 세상만사를 잊기 위해 술에 뻗었다가 잠에서 깨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소파 앞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죠. 아내의 눈물에 놀란 마이클은 계속 잠을 자는 척 실눈을 뜨고 지켜봤습니다. 그제서야 자신 못지않게 아내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날 이후 마이클은 다시 삶을 되찾아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병에 굴하지 않고 스핀시티라는 시트콤의 주연을 맡아 수년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이 시트콤 역시 관객들을 앞에 두고 공연을 펼치듯 촬영하는 방식이었죠. 첫 방송부터 대박을 터뜨리며 그는 다시금 성공의 달달함을 맛봤습니다. 무려 4번째 시즌까지 이어지며 인기는 식을 줄 몰랐죠. 그러나 병의 악화는 야속하게도 그 속도를 올려갔습니다. 이제는 손가락이 아닌 왼손 전체가 떨리기 시작했죠. 마이클은 일부러 촬영 때 왼손으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떨림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며 팔 전체까지 떨리기 시작했고 결국 마이클은 드디어 그날이 왔음을 느끼며 무려 7년 만에 투병 사실을 세상에 밝혔습니다. 이때 마이클은 모든 문제는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극복 가능하다는 명언을 남겼죠. 마이클의 투병 고백은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길거리의 모든 신문이 마이클의 얼굴로 도배됐죠. 한편으로는 끙끙 앓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자 후련함을 느꼈지만 이제 마이클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배우로서의 마이클 폭스는 영영 끝났다고 생각했죠. 남은 계약까지만 촬영을 마치기로 한 그는 다음날 촬영장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그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몸 상태가 호전된 것이죠. 촬영장에서 어떻게든 증상을 숨기려던 부담감이 사라지자 심적인 안정감이 생기며 호전된 것입니다. 마이클은 7년 만에 처음으로 비로소 편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설 수 있었죠. 마이클은 이때를 회상하며 왜 그렇게까지 숨기려 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용기를 내어 나 자신을 드러내면 될 일이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도 사람들은 충분히 사랑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중들의 열렬한 지지가 이어지자 마이클은 더욱 용기를 내기로 하는데 배우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며 시한부, 불치병 환자 등 어쩌면 자신과 관객이 가장 몰입할 수 있는 역할들로 활약했습니다. 일례로 각종 시상식을 휩쓸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법정 드라마 굿와이프에서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변호사 역을 맡아 무려 4시즌이나 출연했죠. By the way, Your Honor, I'm dying. My current situation gives me a unique view on life. 그렇다고 진지한 연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이클 특유의 유쾌한 모습들도 이어갔죠. 심지어 자신의 몸 상태를 개그 소재로 삼는 마이클이기에 가능한 유쾌함의 끝판왕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Oh, Jesus! What the hell? Parkinson's. 세월이 흐를수록 넘어지는 순간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그는 작년에만 팔이 2번 부러지고 얼굴뼈를 다치기도 하는 등 두들겨 맞은 듯한 한 해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마이클이 대단한 이유는 병마에 굴복하며 무기력하게 있지 않고 계속 토크쇼, 드라마, 심지어 애니메이션 성우로까지 활약하며 병이 생긴 지 30년이 넘도록 최전방에 나서서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재단까지 직접 설립했는데 같은 병을 앓고 있던 복싱계의 전설 무하마드 알리와 뭉쳐 오늘날까지 파킨슨병 연구비로 무려 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투입했습니다. 마이클은 올해 62의 나이로 아카데미 평생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부축을 받으며 무대로 가는 모습은 분명 육체적으로는 힘들어 보였으나 자신의 병을 개그 소재로 활용하는 마이클다운 유쾌함을 보였죠. You're making me shake. Stop it. No, not yet. 마이클은 30년 넘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원동력을 이것 때문이라 말합니다.
And then I realized with gratitude, optimism is sustainable. With gratitude, optimism is sustainable. And with gratitude, optimism is sustainable. 절망을 희망으로 이겨낸 남자 마이클 폭스 이야기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90년대 최애였던 배우였습니다. 더욱 애정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 영상은 무려 20분이나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정성스러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